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2025년 고1 3월학평 해설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백석의 남신의 주요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현대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 해설하기에 앞서서 일단 워밍업 좀 하고 갈게요. 이 작품을 좀 개관을 하게 되면 일단 화자의 시적 상황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홀로 객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겠지요. 힘든 처지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성찰하거든요. 그래서 회한을 느끼면서 지금 무기력함의 상태에 있고요. 자신의 현실인식이 절망적인 현실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면서 죽을 것 같이 느끼다가 화자가 탁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운명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 전환되는 것이 정서 변화입니다. 이때 화자가 주목하는 특정 대상이 갈매나무예요. 그래서 갈매나무, 굳고 정한 갈매나무의 속성에 주목해서 저 갈매나무처럼 나도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의연한 태도로 이 시련을 내가 견뎌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독해의 초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래서 화자의 심리 변화가 무기력한 데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 전환되고요. 두 번째, 정서 변화의 계기는 운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 갈매나무는 화자와 같이 시련을 견디는 존재이나 이것이 이 존재가 굳고 정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갈매나무와 같이 나도 의연하게 시련을 견뎌야겠다. 나도 저 갈매나무와 같이 의지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화자가 지향하는 의지적 삶을 표상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바라는 삶을 드러내니까 객상이 돼요. 객관적 상관물 되지만 감정이입은 안 됩니다. 감정이입은 내신에서 자주 파는 오답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이입은 자연물이 정서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에서는 갈매나무가 자기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굳고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매나무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지 갈매나무의 정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19 해설에다가 쌀랑쌀랑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눈에 보이니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 쌀랑쌀랑이 모의고사에서 그 현실에서 연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드러낸다. 이걸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자의 창문에 이 쌀랑눈이 쌀랑쌀랑 부딪혀요. 이건 화자의 현실이죠. 근데 그러면서 화자가 뭘 떠올리냐면 갈매나무를 떠올리는데 갈매나무도 쌀랑쌀랑 눈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현실에서 화자의 연상 속에 있는 갈매나무의 처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쌀랑쌀랑이라고 하는 이 음성 상징어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재개관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내면 성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토속적 소재 쓰는 거는 북덕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투리 쓰고 있고요. 뭐 쥐인을 붙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지 형식을 빌리는 게 제목 남신의 주요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편지 형식이 나오고 있는데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백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산문적 서술 형태이다 해서 시가 길잖아. 문장이 많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시야? 운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그 안에서도 잦은 쉼표의 사용,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열거를 통해서 운율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시는 화자가 객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화자의 내면 성찰을 거쳐서 극복 의지로 나아가는 시의 흐름이 있다라고 감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들어가기 전에 독학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혹시 자료를 보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로 해설로 넘어올게요. 자, 1행부터 보게 되면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도 없어지고 동생도 없어지고 하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 어느 바람세인, 그래서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것도 화자에게 가해진 시련이거든요. 시련이 강하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맸어 라고 하는 것도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그래서 지금 저녁이고요.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추위가 더 심해지고 하는 게 화자에게 가해진 시련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화자에게 가해진 시련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고 해요. 어느 목수가 박시봉 씨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박시봉이에요. 그래서 화자 이름 아닌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집주인이 박시봉인데 그 집주인이 목수인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새를 들어서 살게 된 거야. 쥔을 붙이는 게 새를 들어서 사는 거죠. 새를 들어 산다고 하니까 화자의 경제적인 이 처지가 굉장히 지금 가난한 처지임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방이 좋은 방도 아니야. 럭셔리한 방이 아니라 헌 자리를 깐 추운 방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싸구려 방에 지금 겨우 이렇게 방을 빌려가지고 기거하고 있는 화자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래서 이 방 자체가 굉장히 춥고 힘들고 열악한 처지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방에서 화자가 뭐 하냐면 내적 성찰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문제 출제될 때 공간의 의미에서 연도에서는 기차가 시적 공간이고 남신의주에서는 방이 시적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시의 시적 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래서 시적 공간이 방입니다. 방에서 내적 성찰을 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공간이에요. 내적 갈등 겪었다가 극복 의지로도 나아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고 나 혼자도 너무 많아.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거야.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래서 이제 그 요만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지피나 불 같은 걸 태워가지고 이렇게 재의 어떤 온기를 쬐는 그런 어떤 항아리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한 어떤 미니 난로 같은 게 지금 들어온 거죠.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은 이것을 안고 손도 쬐고 재 위에 끝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손까지 베개라고 굴기도 하면서 해서 지금 이 행동들이 지금 다 뭐냐면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이 행동 저 행동 하면서 뒹굴뒹굴 시간을 보내면서 화자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반복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새김질하는 게 뭐냐면 지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가 남신의주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새김질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의 어리석었던 부분들, 나의 슬펐던 부분들, 그런 이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화자의 어떤 비애고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이니까 후회와 회한이겠죠. 그런 어떤 정서들이, 마이너스적인 정서들이 쌓이면서 화자는 끝끝내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게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이 극에 달한 거고요. 이 절망감은 내적 갈등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꽉, 핑, 화끈, 얘네 셋이 다 음성상징어거든요. 이 시에서 쓰이고 있는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고요. 을적이며가 또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거, 통사구조의 반복,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화자의 어떤 심리적인 이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 양상 자체가 하강을 지금 치고 있다가 바닥 딱 치고
그러나 한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심리적인 양상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시상 전환을 나타내고요. 절망에서 슬슬 이제 희망으로 올라갈 거예요.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쳐다보고, 이게 지금 다 상승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높은 천장을 보고, 그래서 이런 시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 혹은 정서의 전환을 드러낸다, 이렇게 출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 같으면은 여기서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높은 것을 보고 하는 거, 이 부분에서 바로 딱 전환돼서 우왕 전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운명을 인식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운명 인식을 계기로 화자의 정서가 이제 의지로 나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은 정서가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크게 출제할게 이러면은 그냥 시선의 전환을 통해서 정서 전환을 드러낸다, 이렇게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맥락을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승 이미지 정서 전환 체크하시고요. 이때 나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살아가는 게 나의 힘인 거잖아. 자력이잖아. 근데 이걸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나의 무력감을 느낀 다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초월적 존재, 운명을 인식하는 거고요.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 이렇게 이제 문제 출제될 거예요. 그 운명을 인식한다는 게 아직 1학년 꼬꼬마들이 뭐야?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운명이 자기가 못 살 운명?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가르침이 예수님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느님과 비슷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 있고, 그래서 그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고요. 공간의 이동도 사실은 앞부분 잠깐 가게 되면은 이 거리 끝에 있다가 어느 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공간의 이동으로 잡아서 출제를 하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좀 더 두드러지는 건 시간의 흐름이고요.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예요. 그래서 역순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시가 진행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남신의주에서 출제될 때 좀 빈출되는 부분이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건 감정의 정화라고 보통 수업을 해요. 그래서 슬픔과 한탄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정서가 막 붕붕 떠 있어서 이게 한참 떠 있을 때에는 죽을 것 같이 느꼈던 거야. 근데 이게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마음과 슬픔과 한탄이 조금 진정이 되어가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라앉는 게 하강 이미지잖아.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심리적으로는 점점 괜찮아지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삐끗 잘못해서 좀 문제 풀 때 틀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오답 요소로, 함정 요소로 출제하는 게 앙금 이 자체거든요. 봐봐요. 앙금이 뭐냐면 슬픔이며 한탄이 앙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금이라고 하는 시어 자체는 슬픔과 한탄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나타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씻고 본 다음에 감정의 정화 이렇게만 보면은 그럼 이 앙금은 감정이 정화된 긍정적인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슬픔이며 한탄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느낄 때에는 슬픔과 한탄이 막 이렇게 붕붕 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혼탁하게 가득 찼었던 상황인데, 이제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다 가루가 되고 찌꺼기가 되어서 이 마음 밑에 가라앉은 상태고, 내 마음이 뿌옇고 탁하던 게 아니라 조금 물이 맑아지고 있는 거죠. 흙탕물이 맑아지면서 좀 진정이 되어가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완전 100% 퓨어돼서 정수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음에 바닥에는 저 슬픔과 한탄이 가루가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약간 되게 슬픈 일이 있어서 막 울었어. 한판 되게 이제 크게 울고 나면은 이러면서 이게 좀 진정이 되잖아. 진정이 된 다음에 바로 극복 이렇게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진정된 다음에 뭔가 마음이 썰렁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심리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외로워. 그래서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100% 극복, 퓨어해졌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슬픔과 한탄이 찌꺼기가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외로운 마음이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쯤에 자 나주소는 저녁 무렵이고요.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눈창을 치는 때도 있는데 에서 저녁 무렵의 겨울이라고 하는 거 다 화자의 힘든 현실, 시련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부분에 무기력할 때에는 이것을 쬐고 제 위에서 뜻없이 글자를 쓰고 이때 무기력했어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극복 의지로 나아가는 이 양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다가 끼는 거야. 가까이 껴가지고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약간 어떤 이런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릎을 꿇어보면 무릎을 꿇는 거 반성과 성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 의지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자세이기 때문에 패배, 좌절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오답이에요. 어느 먼 산,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그래서 외로이 서 있는 게 누구냐면 갈매나무거든? 그래서 갈매나무가 외로이 있어. 화자도 지금 객지에서 외롭게 있잖아.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는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이 어두움과 하얀의 이 명암의 대비가 갈매나무의 고결성을 더욱더 부각시켜요. 여러분들 약간 영화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어두컴컴한 배경인데 약간 얘만 특수효과 준 것처럼 나무가 하얗게 막 빛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그게 화자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갈매나무인 거야. 얘는 눈을 맞고 있는데도 빛이 나는 존재야. 그래서 그래, 나도 지금 눈 맞는 것처럼 시련을 겪고 있지만 나도 그 갈매나무처럼은 마음에 꼿꼿하게 심지를 세우고 내가 잘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여 의연하게 살아가야지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표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거 체크해드린 부분이고 살랑살랑 좀 보면은요. 여러분 살랑살랑을 그 사전적으로 찾게 되면은 소리거든요. 아유 나 방금 실수했어. 모양이거든요. 모양, 의태어라고요. 모양이거든요. 모양이어서 살랑살랑 이 자체는 의태어예요. 여러분 의태어는 시각으로 이어지고 의성어는 청각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31행에서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나며에서는 청각이 걸려서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은 살랑살랑 이 자체가 의태어이기 때문에 시각도 걸려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저 상승하강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봐봐요. 여기서 어리석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어. 절망감의 극치를 느낄 때 화자가 지금 하강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었고 이 시에서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보는 게 시선이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극복 의지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도중에 앙금 나오는 부분은 또 하강 이미지 나오고 있어서 여기는 점점점 마음이 진정되어 가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미지는 하강 이미지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헷갈리게 출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목 좀 설명드릴게요.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시의 특징 제목이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 방이잖아요. 이 방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편지의 발신인 주소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신의 주유동은 주소인 거야. 그래서 뭐 강남구 대치동 이런 것처럼 무슨 동에
박시봉 씨네 집에서 이런 뜻인 거야. 근데 박시봉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화자 아니고 집주인, 그 목수 집주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발신인으로 하여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고요. 이러한 편지 형식은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내면을 드러낸다 이러면 고백적 어조로 보통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고백적인 어조, 고백적인 효과를 부각한다 이런 말 붙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매나무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뒤에 뭐가 있나? 자, 그리고 이제 표현상 특징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형식, 반성, 내적 갈등. 내적 갈등 이번에 산모에 출제가 됐죠. 연두랑 같이 공통점으로. 그 다음에 접속어 시상 전환,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 자, 정서 직접 제시되는 부분도 있어요. 쓸쓸하다, 슬프다, 어리석다, 부끄럽다, 슬픈 거리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낀다. 이런 건 다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내가 의지를 갖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직접적 워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낼 때는 간접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나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지적 상황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두랑 엮었을 때 연두는 여름, 얘는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계절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제의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게 모고 출제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감각 따지게 되면은 촉각, 시각, 청각 있거든요. 그래서 후각, 미각이 지금 빠져 있는데 사실 그 뒷부 앞에 시에 그 습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걸어서 후각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학교쌤한테 여쭤보셔야 되고 제 경험상으로는 후각으로 사실 출제된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찝찝하다, 시험 전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하실 쌤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미각이 확실히 없고요. 자, 상승이랑 하강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되는 부분 이렇게 상황 열거, 행동 열거, 정서 열거 이렇게 있었고요. 이때 상황 열거되는 게 이번 산모 해설지에서 소재를 나열하여를 지금 이 부분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나열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확인을 해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묘사라는 말 붙어서 출제될 수 있어요. 통사구조 반복, 쉼표 사용, 도속적 사제, 소재, 말 똑바로 해야지. 도속적 소재, 그 다음 사투리 사용까지. 그래서 얘네들 오게 되면 향토토속 같이 걸려서 출제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신을 주시는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